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김용현 변호인단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변협에서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도 얘기를 했는데 변협은 또 말이 없어요. 이거는 말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징계 의뢰를 법원 차원에서 해야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냈던데 이 재판장에 대한 이런 희롱, 조롱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말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진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 그럼 법적 근거가 없이 행사했나요? 아니요. 그냥 깽판치로 사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의 증인이었는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만 부여된 지위예요. 그러니까 실물하면 아동 피해자나 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먼저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계엄군처럼 재판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왔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 배석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하면 퇴정명령 하겠다. 왜냐하면 법정 소란을 했으면 퇴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다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법원이 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적 사항도 얘기하지 않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개선 장군처럼 이기고 돌아왔다고 박수를 치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거의 재판부를 조롱을 넘어 희롱을 한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변협도 이거는 중징계를 해야 돼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국가 반역 범죄가 발생이 됐고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법부 안에도 지금 조의대 체제하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그래도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재판 잘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아주 그 드문, 아주 희귀한 사이다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주고 있는데 그 재판부까지 들어가서 저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히 재판 자체를 깽판 놓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내란이라고 하는 그 DNA가 그대로 지금 김용현 변호인단에게까지 이식이 돼서 그대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헌법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도 뭐 당연히 참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모욕죄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인단들이 유튜브에서 막 모욕하고 욕설하고 했던 부분을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고 이 법정 모독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모욕죄로 형법 183조인가 아마 그럴 텐데 법정에 와서 소란을 일으킬 때는 그 구성 요건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는 사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변협이 문제인데 지금 대한변협이 무게감도 많이 잃었고 이게 좀 권위도 많이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 더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창피하고 이걸 만약에 변협이 변호사들을 대표해서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변호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제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 이거 당연히 징계해서 변호사 자격을 아예 이거는 뺏어야 될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 상식적으로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김용현 변호인단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법정을 저런 식으로 모독해도 특별하게 법원이 움직임이 없네.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즉각 성명이 나오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법원이 어쨌든 감치 재판은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치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변호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업무의 성격도 있어서 다 등록번호가 있고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조회를 하든 뭘 하든 인적사항 특정해서 이건 감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사법 정의입니다. 아니 그리고 특정이 안 된다는 게 변협의 등록번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영상 중계돼가지고 이미 화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 인상착의로도 다 특정이 가능한데
근데 굳이 특정을 하기 싫은 서울구치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법질서라는 게 내란과 가까운 이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고 물러선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폭들을 엄단해야 되는 것이고 강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후퇴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법질서, 이 헌법 가치를 저는 수호할 수가 없다. 네. 전 매우 이거는 좀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대한변협 상황에 대해서 현재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일 아침 제가 이제 뉴스 퀵배송 때 단독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한변협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대한변협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감치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 방송으로 하루에 415만 원의 후원금을 더 놀라운 거예요.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게 갔구나. 일종의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후원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과연 그런 센 발언했을 때. 왜냐하면 발언의 수위가요. 단순히 판사를 직격하고 비판하는 걸 훨씬 넘어요. 이진간 EXX 별별 변변치 않게 생긴 놈. 예. 벌벌 떨던데 그거 봤냐 히히덕거리고 예. 박수를 칩니다. 거기 변호인들이요. 근데 거기서 뭐 할렐루야 막 이런 무슨 그런 종교적 언어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이하상 그 변호사는 예. 이름도 개명했잖아요. 원래 뭐 명규인가 하여튼 뭐 그냥 이런 이름이었는데 네. 하나님의 무슨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명을 한 것으로 알고 하상이 그런 뜻이에요.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어디 출마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대선 정광훈당에서 후보였었다고. 대선 후보 출마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당연히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변호사들한테 아마 신인규 변호사님도 감치되는 건 못 봤을 겁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퇴정까지 되는 건 봤다라고 해도 그것도 변호사가 감치되는 건 상상 이상인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거든요. 못 그러는 겁니다. 이거 김용현 재판이잖아요. 한덕수 재판에 와서 깽판 치면 한덕수, 김용현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건데 사법부야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내 의뢰인이야 뭐 하든 어차피 중재는 못 면할 것 같으니까 소란을 피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씨 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와는 별건이잖아요.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중에 한 변호사는 직위원 재판부에 가서 우리가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지금 재판부 이 부장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또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깽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9 법원 폭동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법원행정처장만 현장을 둘러보고 참담하다인가 이 정도의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했어요.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침탈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나오나 그것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얘기가 없고 심지어 법정에서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조희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인사죠. 내란 인사죠. 아니 내란을 일으키기 전인데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을 준비하는 기간이 뭐 김종혁 최고위원의 증언에 의하면은 2022년 11월로 또 올라가잖아요. 뭐 그때도 뭐 다 그렇죠. 뒤집어 버리겠다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오는 걸 보면 조희대는 내란 인사 맞죠. 그리고 지금도 하는 게 내란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그 상해를 가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유튜브를 하니까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응원의 의미로 후원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비정상 구조를 변호사로 조폭을 바꾸면 똑같은 구조가 지금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리하지 못한다? 그럼 내란의 연속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에도 중립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내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OX로 정해서 O야 X야로 물어봐야지. 내란에도 중간은 없어요. 내란의 중간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복지제도, 경제제도, 뭐 산업제도 거기는 절충할 수 있어요. 널리 양해해서 뭐 의대 정원 문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란을 놓고 어떻게 중립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뭐 계속 저도 지금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배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야 된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